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 헤쳐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의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저번 시간에 지금 만약에 이란이랑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이랑 맞다이를 까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저 오른쪽 썸네일 뜨죠 지금? 저 영상 보고 오시고요. 자, 근데 요즘 뉴스에서 뭐 매일매일 바뀌긴 합니다. 5차 중동 전쟁이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5차란 얘기는 지금 현재 만약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5차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1차부터 4차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전략이 아주 수박 겉핥기처럼 아주 핵심적인 것만 패스트하게 아주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 자, 우선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요 아래에 사우디도 있고 요르단, 이집트,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여기는 터키도 있어요. 그죠? 튀르키예, 다양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언제 건국된 나라예요? 1948년 5월 14일에 갑작스럽게 건국 선포를 한 나라예요 사실. 그전까지는 없던 나라입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언제? 고대에. 기원전 1048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 저 930년 이후에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네도 기원전 93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586년 기원 전입니다. 이때 멸망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사라진 거예요. 기원전에. 자, 근데 주이씨,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정체성, 종교 이런 걸 전혀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쥐고 전혀 사라지지 않고 남겨놓고 계속 쭉 지금까지 온 그런 어마무시한 민족인 건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야. 지금 이 1948년에 건국된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원전 500년경에 한반도에 간다국이 있었어요. 이 간다국 사람들은 간다 종교를 믿어서 간다교를 믿는 사람들이 간다국을 세운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간다교를 믿는 간다민족이다. 그리고 이 간다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런 민족성과 정체성을 띠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이거를 현재 2024년까지 간직하고 온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500년으로부터 1948년까지 그래. 이 1948년까지 얼마나 많은 똑같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새로 탄생했다가 튀어나왔다가 먹고 먹히고 또 강대국이 쳐들어왔다가 또 되찾고 또 되찾았는데 또 누가 뭐 쿠데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 세우고 뭐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겠어요. 그죠? 몇천 년 동안. 근데도 남아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 나라를 새로 세웠던 적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거야. 몇천 년을 존버한 거야. 그게 유대교다 이 말이야. 그게 유대인이다. 대단하다 진짜로. 나라가 먹고 먹히고 생겼다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먹고 먹히고 사라졌다가 뭐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특정 민족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면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희석되고 사라지고 변화되고 이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라는 그 종교와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이 지금까지 왔다. 살아남았다. 나라가 그 중간에 없었는데도 대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 중동아랍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종교와 본인들의 민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간다요가 무조건 그들이 뭐 좋다, 뭐 무조건 그들이 좋은 일을 한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민족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온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때문에, 덕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떡하니 갑툭 튀더라도 세워야겠다. 이런 작업과 운동과 노력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긴 것이다. 자세한 거는 저 옆에 지금 썸네일 뜨죠. 저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저스트 유대인들의 입장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겁니다. 이 지역에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라고도 해요. 서안. 그리고 가자 지구도 있고 그 전에는 뭐 별의별 나라도 다 있었고 먹고 먹히고 난리도 아니었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야겠다라고 몇천 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어떻게든 1948년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건 유대인들의 입장일 뿐이에요. 사실은. 가끔 무조건 무지성으로 유대인 편들고 이스라엘 편들고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니까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던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편 들어주고 싶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무지성으로 원래 여기 나라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건국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려는 여기에 대한민국 세우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고구려는 여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우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 1948년에 고구려 사람들이 갑자기 몇만 명이 몰려와서 야 대한민국 꺼져 고구려야 이제 꺼져다 뒤져 이러면 허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지성의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국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세력이 먹고 먹히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 세력이 먹었다가 로마도 먹었다가 나중 가서는 뭐 이슬람 세력도 먹었다가 또 그 이후엔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다가 또 이후에는 뭐가 있어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튀르키예는 여기고 여기 아니야. 그죠?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어온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내리 500년 동안 최소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도 길다고 하는데 오스만 제국 500년 동안 저 지역은 이제 이슬람 세력권에 의해서 사실상 먹혔고 수많은 무슬림들과 아랍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다 이 말이야. 몇백 년 동안 살아온 저들에게는 이제 고향이에요. 그죠? 그들인 고향이고 그들의 땅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안 끼는 나라가 없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오지게 많이 가지고 있던 대영 제국이 이 원래의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오스만 제국 거였잖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이 대영 제국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도 끼고요. 어떤 여차저차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개박살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개박살 났어요. 자, 이때 이 오스만 제국을 개박살낸 과정을 보면요. 오스만 제국의 땅을 딱 봤어. 영국이 딱 보니까 얘네가 우리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튀르키예, 터키 민족, 튀르키예 민족으로서 우리는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오스만 제국의 왕과 귀족들은 결국에는 돌궐이 뭐예요? 투르크, 터키, 튀르키예요. 결국에는 얘네인 거야. 오스만 제국의 윗머리들은 이 양반들인 거야. 그러니까 저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다 넓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도 튀르키예 민족이다. 우리도 터키 민족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랍 민족도 살고 다양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안에. 영국이 이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아랍 사람들한테. 아랍인들한테 접근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너네들도 독립을 해라 이제. 아랍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 대영 제국이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약속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문제야 지금. 아랍인들한테도 나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도와주겠다 이거야. 도와주겠다. 그 짓을 했어 영국이. 자,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저 유대인들의 나라를 왜 건설해준다 그랬겠어요. 런던이란 도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전한 경제도시입니다. 경제도시. 금융도시예요. 유대자본들이 그 런던시티, 런던 안에 그 금융가를 또 런던시티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국이 엄청나게 막대한 그 자본과 금융권을 쥐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영국 내부에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유대 자본의 후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이 큰 전쟁이 터지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본가들로부터 국가도 후원을 받으면 개꿀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존재들을 영국이 잘 활용하고 그들을 또 지켜 세워주고 그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영국이란 국가를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라고. 왜냐면 이제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갈굼당하던 민족인데 영국이란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괜찮은 민족으로서 평가받고 더 이상 탄압당하지 않은 민족이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이제 그 짝짝꿍이 맞았던 거지. 영국이란 국가와 유대인들이 그런 게 있던 거죠. 어찌되었든 영국은 양심 없는 짓을 한 거죠. 만들어주지도 못할 국가를 아랍 사람들한테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고 유대인들한테도 쌍으로 약속을 해줬어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자, 이제 어떡할 건데? 아랍인들 나라 세워줄 거야? 유대인들 나라 세워줄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아몰랑을 시전합니다. 바빠 지금. 나중에 대화하자.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나 지금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야. 그래 잘 지내지. 그래 아랍인들도 유대인들도 잘 지내고 그렇지 뭐. 그래 뭐 알지 뭐 나라 세워주기로 했던 거 알지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저 요런 감성.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영국이. 자,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슬림이죠. 아랍인도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의 땅이 이제 거의 다였을 거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 안으로. 왜? 믿었거든.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설해주겠다는 영국의 말을 믿어요. 믿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땅을 사기 시작. 돈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은. 유대자본들이 좀 있었고 돈도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땅을 사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영국 말 믿고 이제 땅 사러 간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영국은 아랍인들에게도 나라를 건국하게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처해놨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영국이 난리가 난 거야. 아랍인들도 야 우리 나라 세워주기로 했잖아. 쉬브레 뭐야 니네. 유대인들은 이미 땅도 사 있고 막. 유대인들도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 나라 이제 곧 건설될 거야. 니네 팔레스타인 애들 꺼져 이제 다른 데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단체로 막. 영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머리 아파서 던집니다. 던지기를 해요. 유엔으로 던집니다. 몰라. 아랍 국가 세워준다. 뭐 유대인들의 국가 세워준다. 우리 영국은 이제 모르겠어.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이제 다국적 그 굉장히 많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국제기구. 여기서 결정하자. 이래요. 졸라게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유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분할 안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1947년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초록색이 원래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이 분홍색이 유대인들이 이제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유엔이 갑자기 이런 플랜을 냅니다.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냐고. 47년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유대인들 영역을 이 분홍색으로 이만큼 들려주고 요 초록색 영역만큼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라라고 이제 유엔이 분할화를 내니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지? 유엔도 그냥 대충 그냥 뭐 남 일이니까 대충 한 거야. 솔직한 얘기로. 유엔이 근데 분할을 하거나 말거나 이 분할안이 확정되자마자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이제 우르르 들어오면 전 세계에서 들어가는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났어.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유럽에서 게다가 홀로코스트도 있었잖아요.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게 이제 진절머리 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제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더 이상 난 죽기 싫다. 그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수천 년 동안 로마에서 탄압당했지, 이슬람 국가들에서 탄압당했지. 그럼 유럽 가서는 탄압 안 당했냐? 유럽 가니까 또 기독교 국가들 졸라게 많죠. 기독교 국가들한테 탄압당했지. 가톨릭 때 탄압당했어요. 개신교한테 탄압당했어요. 계속 탄압이야. 계속 탄압. 이제는 탄압당하기 싫고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로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서 더 이상 탄압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이스라엘로 가서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이 양반들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르르 들어가. 유엔이 결정했대. 유엔이 이래 말했대. 유엔이 결정한 거니까 이제 우르르 갔는데 갔으면 끝이야? 아니잖아. 아직도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요 옆에 보이잖아. 지금 47년도 아직도 사는 거야. 사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1947년도에 유엔 플랜, 유엔의 분할안이 나오기 직전에 47년 사진인데 여기서 갑자기 분할안 냈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르르 없어지냐고. 안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 양반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유엔이 이거를 때리자마자 유대인들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제 여기 살던 아랍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슬림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총칼 들고. 그리고 갑자기 다 내쫓은 다음에 이 분할안, 유엔의 분할안이니까 우리는 유엔의 분할안을 따를 뿐이다 하면서 다 내쫓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2000년 만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 기원전 1048년에서 기원전 930년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나마 남유다가 제일 최근이에요. 기원전 586년. 1948년에서 기원전 586 더하면 몇 년이에요? 2534년이야.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건국이 된 겁니다.
이 건국 선포되자마자 안 그래도 물밀듯이 들어오던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더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건국이 선포됐으니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 이 양반들 얼마나 지난 몇천 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 좀 길어. 일단은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 짧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물론 이건 유대인들만의 주장이고 입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바노긴 하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우리가 이거를 겪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본인들의 유대인들의 민족이 번성하고 늘어났다 이 말이야. 물론 이제 주변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력들,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바글바글해서 계속 이제 아브라함 민족이다. 본인들이 아브라함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탄압도 당하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들한테 계속 탄압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젖과 꿀리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고대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가나안 땅. 근데 여러 국가의 침략이 있었고 특히나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집트 끌려갔는데 모세가 캐리합니다. 씹어졌습니다. 모세가 캐리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르르 탈출에 성공합니다. 애굽을 탈출해. 애굽을 탈출한 기행문이 출애굽기요. 탈출했다. 어디를? 애굽, 이집트를 기행문이다 이 말이야. 이게 출애굽기요.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 탈출했다 이 말이야. 애굽을.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원전 1048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 갔습니다. 요 과정에 뭐 솔로몬도 있었고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있잖아요. 그 양반이 여기 왕이었던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그 다음 솔로몬 왕도 있고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아무튼 요 솔로몬 왕이 있던 나라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저그들끼리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저그들끼리.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한테 멸망해요.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건데 요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요때부터 하나님의 민족, 신의 민족, 유일신 여호와가 선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다. 신께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민족들을 일부러 벌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쓰고 깊게 쓰고 아주 이롭게 쓰려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유일신 여호와 사상이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사상이 이때부터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종교의 어떤 그 교리가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들끼리. 아무튼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중동아랍 여기저기 아니면은 뭐 중동아랍뿐만이겠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죠.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도 좀 있고 뭐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뭐 여기로도 가고 뭐 다양한 데로 이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대교를 또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아시다시피 로마도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나중 가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얘네만 남아요. 동로마 제국. 얘네는 뭐야? 우마이야 칼리파 이슬람국이에요. 우마이야 칼리파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이야 그냥 이슬람국.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컸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이슬람 국가가 또 먹으니까 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 중동아랍에 있던 유대인들은 또 탄압당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피해서 유럽으로 갔더니 교황이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병에 걸려서 죽은 거다. 뭐 이런 주교들부터 해가지고 막 그 종교적으로 뭔가 민심이 안 좋아지고 흉흉해져. 그럼 유대인인 거야. 소수자 탓을 하면서 어차피 저 유대인들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오라고 소리쳤던 아주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라고 막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좀 미운데 전염병이 퍼졌어. 저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일부러 악마라서 저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뻘소리를 하고 막 뻘 소문을 내면 금방 막 다 믿고 막 그러는 거야 아마. 어디서든 여기저기서 계속 탄압당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그냥 2500년 동안. 근데 이 탄압을 당할수록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의 죄가 너무 깊다.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 야훼 G.O.D 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탄압을 당할수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려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잃지 마라. 그래도 지켜내라. 그래도 이겨내라. 이런 어떤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그렇게 탄압당하고 일치이고 절치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수많은 나라들한테 먹혔어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탄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본인들의 민족 정체성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겪은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야, 너네 나라 세우고 싶지 않았어? 너네 2500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희들의 어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국가 세우고 싶지 않아? 성경에도 나오잖아. 너네 가나안 땅 좋아하잖아. 뭐 이런 그 야부리를 막 영국이 터니까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아가지고 환장하는 거야 막. 이런 기회가 없다. 이 영국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세워준다고 지금 드립을 쳤을 때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특히나 영향력 있는 유대자본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유엔 플랜 1합시고 이거를 때리자마자 민병대를 조직해서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냅다 그냥 다 내쫓으려고 막 했던 거예요. 왜? 나중에 도로 뺏길까봐, 줬다 뺏을까봐. 지금 이 기회 놓치면은 진짜 우리 큰일 난다 정말로.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유엔에서까지 기회가 지금 플랜이 나왔는데 분할안이 유엔 분할안까지 나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자, 아무튼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유엔의 분할안이 너무너무 환영이고 너무너무 환장하게 좋았겠죠. 그러나 무슬림들과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겠죠. 그냥 내쫓기는 거야. 수백 년을 여기 살아왔고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한테 꺼지라고 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게 2500년 동안 탄압당해온 유대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가만히 있는데 내쫓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인 거야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둘 다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환장할 일이고 머리 아픈 일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주인이니까 뭐 유대교 쟤네들이 잘못한 거다. 그 정답 내리면 뭐 할 건데. 정답 내리나마나 소용없어.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 국가를 중심으로 왜 자꾸 전쟁이 끊이질 않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유대인들의 심정, 어떻게든 나라를 건국하고 싶었던 그 심정도 알아야 되고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 피눈물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 복잡함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렇게 이제 유엔 분할안 나오자마자 이제 몇 달 뒤에 이스라엘 건국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자마자 저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건국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1차 중동전쟁입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1차 중동전쟁이에요. 1948년 5월부터 49년 3월까지. 48년 5월인데요. 5월 15일부터예요. 건국하고 그냥 바로 그냥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건국하고 시작됐다고 보면 돼. 자, 이때 전쟁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포위당하고 시작하는 거야. 포위당하고 그냥 포위당하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뭐예요? 이 표 보면은 이스라엘 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등등이야. 그러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이 어디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요르단 여기 있죠. 시리아 여기 있어요. 이라크 여기 있고 레바논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 여기 있어요. 그냥 붙어있는 나라는 다 싸운 거예요. 붙어있는 나라는 생긴 지 하루 만에, 건국 선포한 지 하루 만에. 그게 1차 중동전쟁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겠죠. 당연히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이제 생긴 지 하루밖에 안 된, 건국된 지 하루밖에 안 된 그 국가 대 이제 이 수많은 나라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자, 위에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이스라엘로 내려왔을 거죠. 당연히 동쪽에서는 요르단과 이라크가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들어갔겠죠. 그죠? 진짜 사방팔방에서 들어간 겁니다. 저 멀리에 사우디와 예멘도 소수의 병력을 파견해 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보냈겠죠. 이집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밀리터리 퍼레이드 하러 간다고 했어요. 열병식이지, 열병식. 열병식 하러 간다 우리 이러면서 갔어.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우리 이집트 군대의 저력 그냥 머릿수 오지게 많고 막 땅 크고 뭐고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무기 다 들고서 그냥 가는 거야 막. 그 퍼레이드 하다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면 이스라엘 우리 거다 이제. 자기들 군대 뽐내러 쭉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2주 안에 끝내겠다 전쟁을. 이집트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미국 CIA와 영국의 외무부도 저 아랍 국가들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라크와 뭐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무슨 지금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미국을 봐주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48년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막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미국도 바빠. 이스라엘 편을 뭐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미국이 할 때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말고도 친미 국가가 많았어. 친미 정부를 막 세워주려고 막 여기저기 막 작업 걸고 막 미국도 바쁠 때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를 막 무조건 봐주고 미국 막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과 군대 내의 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도 적었어요. 영토도 쪼만했어요. 사방팔방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2500년 만에 생긴 자신들의 국가를 어떻게든 목숨 걸고 눈에 불을 켜고 지키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이 모든 걸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의 염원이야. 막 당연한 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오합지졸이었어. 당나라 군대 제대로 훈련도 안 되어 있었고 전쟁 가는데 뭐 어차피 이긴다며 그냥 뭐 마실 가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진심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당시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얘네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 80만 명이었어요. 당시 1차 중동전쟁 당시에. 근데 군대가 11만 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았어 군대가. 근데도 머릿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전체 인구가 80만밖에 안 되는데 군대는 11만이에요. 그 8명 중에 1명이야.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군대가. 싸울 수 있다 싶은 젊은 사람이고 뭐고 다 내보낸 거예요. 다 나라 지키라고. 근데 당시 아랍 군대가 이집트, 요르단 등등등등 그 아랍 전체 연합군이 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어차피 얘네 인구 80만밖에 안 돼. 뭐 6만 명 정도 보내면은 싸그리작작 다 밟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싸그리작작 다 긁어서 11만 명이 죽어라 싸우는 나라를 아랍연합군 6만 명이 어떻게 이겨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당시에 여러 나라가 싸운 거잖아. 이스라엘이랑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등등등 같이 싸운 거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연합으로 여러 나라가 들어갈 때 지휘체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각자 그냥 자기들이 얘네들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이집트는 빨리 들어가가지고 요만큼 달라고 할까? 요르단도 동쪽을 씨발 반을 우리가 먹어? 막 시리아도 막 위쪽을 그냥 씨발 우리가 다 먹나?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각자 그냥 그냥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따로따로 전쟁도 움직이고 군대도 연합으로 안 움직이고 따로따로 움직이고. 왜냐면 따로따로 움직여야 나중에 해쳐 먹을 때 좋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이집트 군대가 여기 다 장악해서 다가오지 마 씨. 그냥 방금 전만 해도 같이 싸우자고 하더니 시리아 군대, 레바논 군대, 요르단 군대가 막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이 새끼들아. 여기 이집트 땅이야 이제. 이 짓을 하려고 하니까 연합이 되겠냐고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수지만 11만 명을 모은 것도 대단하지만 당시에 이제 서유럽 국가들한테 유럽의 유대 자본들이 많았잖아요. 그 양반들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남은 무기들 없냐? 좀 안 쓰는 무기들 후진 거든 조금 수리 필요한 거든 뭐든 간에 싸그리 짝짝 참 있는 거 없는 거 다 좀 줘라. 좀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로비와 그 영향력과 유대 자본들의 막 그 도움과 그런 거를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다 보내주는 거야 그냥 막. 전 세계의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지금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있어.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도 도망 많이 가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도망 많이 갔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 1차 중동전쟁 터졌다는 얘기 듣고 원래는 아직은 이스라엘에 안 들어와 있던 전 세계에 퍼져 살았잖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안 들어와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안 들어와 있던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 입대야. 그래서 군대가 11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80만 명에서 11만 명이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자, 당연히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겠죠. 그리고 1949년에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자, 이 정전협정에서 이스라엘이 유엔에 분할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이거 유엔의 분할안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이거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겼으니까. 이 정도는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이제. 요 유엔의 분할안을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요 영역 전체의 55%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초록색을 다 합하면 45%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78%가 됩니다. 이 전체 팔레스타인의 78%가 이스라엘 땅이고, 요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고도 해요. 여기랑 지금 현재 가자지구 지금까지도 있죠. 요 두 개 합하면 전체의 22%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서안지구 여기는 요르단 거다. 요 아래의 얇은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먹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쇼부를 쳐. 그러니까 저 전쟁의 결과로 이득을 본 거는 지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인 겁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세된 거예요. 그냥 세. 그런 게 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유엔 분할안에서 굉장히 줄어들죠. 이 줄어든 만치에 살던 사람들 무려 75만 명이 추방당하고 도망가고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뭐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중동아랍 국가로 가든가.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도 막 잘 받아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난민촌 텐트촌에서 대충 그냥 살게 하고 막 그랬어. 그나마 요르단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르단 있죠? 여기 요렇게 요 요르단으로 가장 많이 갔대요. 요르단은 그래도 저 팔레스타인 인구를 본인들이 흡수하고 시민권도 주고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르단이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영토가 요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죠? 공룡이 입 벌리고 있는 느낌이야, 그죠? 자, 요르단 전체 인구가 2022년 기준 1129만 명이에요. 근데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후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거야. 요르단도 또 애를 또 많이 낳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또 무슬림이고. 자, 그리고 이 1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인구가 또 한 번 급상승합니다. 왜? 1차 중동전쟁 끝나고 나서 이 중동아랍의 무슬림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던 유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야. 같은 동네에 살던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그래도 인사는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진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는 거야.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으로 막 그 쓰레기 보듯이 뭐 우리를 자기들을. 그래서 우르르 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우르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중간에 오늘 자주 얘기할 건데요.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건국한 유대인들의 심정도 알아야 되고 갑툭 튀된 이스라엘 때문에 여기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1956년이 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선빵을 칩니다. 선빵을 쳐요. 자, 이게 이제 2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수에즈 운하 입구입니다. 수에즈 운하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이 수에즈 운하가 현재 2024년 기준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5%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이 솔직한 얘기 호주에서 뉴질랜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홍콩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에즈 운하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5%를 혼자 수에즈 운하가 담당하는 거니까 엄청 많은 거라니까 저게. 이 수에즈 운하가 어떻게 만들어진 운하예요?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수에즈 운하가 어떻게 만들어진 운하예요? 프랑스가 이집트 땅에 돈 쳐발라서 1869년에 개통시킨 거예요. 1869년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아실 만한 분들은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에즈 운하는 무역으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무역 때문에라도 해군력을 운용할 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자,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1869년에 처음 다 지었을 때 이집트 정부랑 프랑스 사람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1875년에 국가 재정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영국한테 팔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영국이 이 당시에 이집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지분까지 이제 영국 정부가 얻게 되니까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가 영국이 돼. 자, 일단 수에즈 운하의 주주 최대 주주는 영국입니다. 프랑스도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이집트도 좀 있어. 근데 일단은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가 영국인 상황에서 1882년에 이집트 전체를 영국이 먹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빨 다 빠진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영국이 이제 야금야금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 지역을 영국이 해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라는 곳은 이제 영국의 이제 영향권인 거야. 관할을 하는 거지. 수에즈 운하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영국이다. 그럼 뭐야 이제? 사실상 수에즈 운하는 영국 거가 된 거예요. 저 시점부터.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후에. 그죠? 오스만 제국은 지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셰브르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은 터키가 요만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무장 지역이고 여기는 그리스가 먹고 이탈리아 영향권이고 아르메니아 생기고 쿠르디스탄이나 나라 생기고 아래는 프랑스가 먹고 영국이 먹고 막 이럴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가 이 개새끼들 하면서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리스 그냥 뚝배기를 뿌개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전쟁 그만하자.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뭘 또 전쟁을 하려고 하냐 미안하다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도 쉬쉬하고 해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영토를 확보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야. 갈리폴리 전투의 그 영웅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역사는 일단 둘째로 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22년에 이집트 왕국이 생깁니다. 당연히 영국이 꽂은 거겠죠? 영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이집트 왕국이 1922년에 생겨요. 그럼 이집트 왕국이 생겼으면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집트 왕국이 자신감 있게 이집트 왕국으로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 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수에즈 운하 방어라는 명분하에 우리 영국은 이집트 왕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야. 그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졸라게 안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 수에즈 운하를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고, 솔직한 얘기로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해군력을 위해서라도 수에즈 운하는 나라도 포기 안 했을 것 같아. 나라도 포기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 왕국이란 나라가 생겼는데 왜 영국 쟤네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통행료를 처먹으려 그러고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이거? 그러면서 반영국 정서가 점점 퍼집니다. 1920년대부터 강력한 반영국 정서가 이제 점점 막 어마무시해져요. 이집트 안에. 자, 그러다가 나세르 이 양반이죠. 이 양반이요. 나세르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집트 왕국에서. 그리고 왕을 쳐내고 이집트 공화국을 세웁니다. 자, 이제 왕국이 공화국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나세르 아저씨는 꿈이 커. 꿈이 굉장히 커요. 이 나세르 아저씨. 내가 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먹는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이. 그죠? 이집트에서만 해먹을 게 아니라 나 인간 나세르. 중동아랍 전체에서 짱을 먹자. 야, 꿈도 야무진 사람이야. 이집트만 뿐만 아니라 요 주변의 나라를 큼직하니 그냥 만들어서 아랍 전체 통합된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짱을 먹으려는 꿈을 꿔요. 전 세계 우리 아랍인들이 대통합해야 된다라는 수작을 시작합니다. 아랍민족주의를 스타트시켜요. 저 나세르가 아랍민족주의를 퍼뜨린 이유는 아랍인들이 각자 이제 생각도 다르고 아랍인들은 게다가 나라와 나라로만 나뉜 게 아니야. 각 지역별로 부족들이 또 좀 나름에 있어요. 아랍인들도.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지역이 그 중동아랍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 문화도 조금 다양해. 언어야 아랍어를 쓰고 막 그러겠지만 너무너무 부족 단위로 막 뿔뿔이 막 찢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나세르가 통합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게 조금 가능성이 없던 건 아닌 게 부족 단위니까 하나하나 조금 해먹기 시작하면은 조금 국가를 아예 정신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부족을 와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라는 그 개념도 아직까지 중동아랍 사람들한테는 뚜렷하지가 않았던 거야. 오스만 제국 때도 이게 나라의 영토지만 나라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영토인데 야 여기 니네는 뭐 자유롭게 살아. 대신에 뭐 우리한테 개기지 말고 요런 데야. 요 영토들이 막 요런 데 아래까지 막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지방 토후국이라고 하죠. 토후국. 좀 이 지방 지역마다 이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먹고 막 그런 데가 많다고. 그러던 아랍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세르도 이 아랍 민족주의를 유행시키면은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았던 이 지역 사람들이 아랍인들은 다 하나로 가야 됐구나. 아랍인들은 원래 하나였고 아랍인들은 하나의 국가를 세워서 다 같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안 그래도 반서방, 반영국 막 이런 정서가 바글바글 할 때니까 그게 딱 플러스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요거를 이제 꿈꿨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세르가 도전할 만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저기 옳든 그르든 간에. 자, 근데 나세르가 아랍에서는 이런 아랍 민족봉을 막 내세우면서 동시에 뒷구녕에서 뭐 하냐면은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 이런 데를 막 순방을 해요. 막 만나. 소련 사람도 만나고 미국 사람도 만나고 유럽 국가 사람들도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중립외교를 하려고 그래요. 현명하지. 일단은 이 중동아랍의 거대한 아랍 국가, 아랍인들의 단일 국가, 큰 국가 세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중립. 그런 걸 이제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를 들어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요쯤에서 반서방 운동을 하는 무장단체가 생겼어. 그러면 이집트가 야야야 식량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할 텐데 나세르 인간 나세르가 내가 너희들을 지지하고 또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무장단체들이라든가 특정 국가의 반서방 운동 이런 거를 지원해요. 뒷구녕에서. 그런 걸 계속해. 좀 나중에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 호감도를 아랍에서 중동아랍 지역에서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과 자기 호감도를 높여요.
그런 것도 했어. 자, 그리고 중동아랍의 하나의 단일된 국가를 세우려면은 아랍 민족주의 하나만으로 안 됩니다. 반서방 운동 하나만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요르단에 사는 사람이 난 나세르가 좋아. 나세르가 여기 요르단을 먹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세르가 무기가 구닥다리를 쓰고 있어. 그럼 여기를 어떻게 먹을 거야? 일단은 국방력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나세르도 이집트의 국방력도 세져야 그것도 뭐 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그래서 나세르가 미국이나 영국제 같은 서방 무기들을 좀 사오려고 하는데 1차 중동전쟁의 여파가 뭐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세르 저 이집트 저거 국방력 너무 세지면 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2차 중동전쟁 같은 거 일으킬 수도 있다 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집트 나세르한테 무기를 안 팝니다. 그래서 이때 나세르가 소련이랑 쇼부를 쳐요. 소련제 무기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소련도 당시에 중동아랍에는 친미국가 아니면 반미국가가 많다. 친미국가도 많고 반미국가도 많은데 그렇다고 친소련도 아니야. 소련의 머릿속은 그런 거야. 일단은 친미도 있는데 중동아랍에 반미도 많네? 근데 친소련이 없어. 중동아랍 국가 사람들은 소련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차피 소련도 제국주의 국가다. 소련 쟤네도 언젠가는 우리 중동아랍을 침략하고 땅을 처먹겠다고 개수작 부릴 수도 있는 위험한 애들이다라. 뭐 요런 정도는 있었던 거지. 소련도 영토 확장을 계속 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어마무시해. 얘네도 막 이러면서 확장을 했잖아. 뭐 엄청나게 미워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중동아랍 사람들이 왜 직접적 연관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이뻐하지도 않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나세르가 와가지고 야 친소련 콜 무기 좀 팔아봐. 친소련 조금 좀 뭐 하든가 뭐 말든가 해줄게. 뭐 이제 이런 드립을 치니까 막 소련 입장에서 우리야 좋지. 좋지 뭐. 우리도 안 그래도 좀 루트 하나 뚫고 싶었어. 중동아랍에 아무도 없어. 근데 친미도 있고 근데 반미도 많은데 왜 친소련은 없어? 안 그래도 그랬는데 좀 루트 좀 따자. 좀 요런 게 있었던 거지. 소련제 무기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나세르 때 이집트의 국방력이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요게 다 강이에요. 요 강을 따라서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양옆으로만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이제 신기한 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요 조금만 나일강만 벗어나면은 여기만 벗어나면 이제 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인데 나일강의 요 자락에서만 쫙 이제 농사 짓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자. 그리고 이 댐에서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도 만들자.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해서 공업화도 하자. 물론 뭐 수력 발전만으로 공업화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저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공업화도 한번 시도를 하고 좀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이집트가. 근데 그 돈들을 받고 있었어. 이미 지원받고 있었어. 누구한테? 서방 국가들한테. 서방 국가들이 좀 이제 친미 국가로 좀 친서방 국가로서 좀 짜져 있어라. 우리가 좀 지원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마샬 플랜 감성으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소련 무기를 받아 먹으니까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련 공산주의자 저 새끼들 지금 퍼뜨리려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소련이랑 왜 친하게 지내 니네. 소련 무기 받으니까 지금 뭐 좋아 그렇게 이집트 댐이고 지랄이고 다 하면 뭐게 좋아 한번 뭐야 이거. 그러면서 댐 건설 돈 지원을 싹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끊어버려요. 끊어버리자마자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는 이제 이집트 거 100%다. 이제 수에즈 운하는 뭐 지분이고 지랄이고 꺼져라. 100% 이제 이집트 정부 거다 이제. 그러면서 1956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들이는 통행료는 100% 이집트 정부가 이제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우리는 댐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의 지분을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야야야야 형 좀 봐봐. 야 이스라엘아 이거로 만족할 거야? 너네 이거로 만족할 거야? 야 솔직한 얘기로 봐봐. 형 좀 봐봐. 여기서만 있어서 되냐? 요 시나이 반도라는 딱 씨부레 그냥 요거 뭉태기 요것도 니네 먹으면 얼마나 알짜배기고 좋아. 여기 지하 자원도 많대는데 맞잖아. 너네 땅 넓히고 싶잖아. 이집트 조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해서 시작된 게 2차 중동 전쟁이에요. 요게 2차 중동 전쟁인 거야. 요게. 자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죠? 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대 이집트입니다. 당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입장 차이. 그죠?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영국 입장. 수에즈 운하는 우리 거다. 뺏겼어. 왜 나세르 네가 뭔데 이집트 거로 선포를 해?
야, 열받으니까 이제 전쟁해야 되는 거야. 자, 프랑스는 수에즈나 우리도 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있어. 알제리 독립운동. 알제리 독립운동의 밑에 기간 보면 195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62년까지예요. 꽤 길게 해요. 알제리라는 곳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를 끝까지 안 줄라 그랬어. 그래서 이 알제리 독립 세력하고 이제 싸운 거야. 알제리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야. 여기 요거 알제리. 지단이 여기 출신 아니야? 지단? 여기 알제리 요렇게 큼직하게 있잖아요. 이 알제리 독립 세력을 나세르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 뒷구녕에서. 왜? 아랍민족, 우리들끼리 잘 살고 우리들끼리 더불어 살고 서방은 완전 쓰레기들이고 우리 아랍인들의 아주 응축된 우리의 기질, 아랍인들이 우리 잘 지내고 다 같이 똘똘 뭉쳐 살아야 된다라는 걸 죽어라 부르짖던 그 나세르가 본인의 호감도도 높이면서 아랍 대통합을 꿈꾸던 나세르였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었다 이 말이요. 아무튼 뭐 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조져놔야겠는 거야. 이스라엘은 이집트 조졌을 때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진짜로 너무너무 많아. 나세르가 자꾸 이스라엘 내부에 게릴라 무장 세력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겠지만 게릴라 무장 세력들이 많아서 팔레스타인 독립 해방 운동 막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지. 당연히 당시 건국 초인데 얘네들을 자꾸 이제 나세르가 또 지원해주고 있었어. 그리고 이집트가 당시에 티란 해협을 봉쇄했었습니다. 티란 해협이 뭐냐? 여기야. 이집트 다합 아세요? 다합? 유명한데 여기. 이집트에 다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휴양지라 뭐 다이버 하는 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 아카바만 요 아래에 있는 요 티란 해협 여기를 봉쇄했었어요. 요 안쪽에서 이스라엘이 요 안쪽에 여기서 항구 같은 거를 이제 건설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에 깨작 있어요. 지금 요르단하고 걸쳐 있는데 요만치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인 거야.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 배가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요 티란 해협을 빠져나가야 홍해를 건너서 여기로 이제 아덴만을 아는 곳이네요. 그죠? 아덴만을 거쳐서 여기로 이제 나가는 건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나세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젠 시나이 반도를 먹어야겠는 거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시나이 반도를 이용해서 자꾸 여기에서 그 개지랄하니까 나세르가 짜증나게 내륙국까지는 아닌데 여기 지중해가 있지. 근데 지중해에서 나가려면 또 어디로 가야 돼? 수에즈 운하로 가야 되잖아. 근데 나세르가 열어주냐고 여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나가야 돼. 근데 나세르가 여기를 또 열어주냐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아무튼 시나이 반도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1956년 10월 29일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요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시나이 반도로 진격 시작할 때 영국은 뭐 했냐? 공수부대를 여기다가 떨궈요. 어디에? 수에즈 운하에 공수부대를 뿌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막으려고 우르르 간 사이에 수에즈에는 공수부대를 뿌려요. 자, 그렇게 100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에 있던 이집트 군대가 개박살납니다. 개박살나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당시에 소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무기는 괜찮은 무기인데 제대로 훈련을 안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세르가 뭐 자기는 뭐 군을 뭐 잘 키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대.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막 뒷돈도 있고 막 부패해 있어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대요. 일단 영국과 프랑스는 가장 중요했던 목적이 이제 수에즈 운하 여기를 바로 점령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에즈를 점령을 했잖아요. 수에즈도 도시야. 여기도 도시예요. 수에즈 운하와 수에즈 주변 거점들을 이제 그 프랑스랑 이제 영국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민간인들이 사비랑 낫들고 와가지고 영국 프랑스 니네 꺼지라고 해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막 싸워요. 어디서 총도 주워왔대.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요. 그러자마자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영국 프랑스는 민간인 학살자다.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냉전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 소련 입장에서 서방 세력 애들을 욕을 하면서 특히나 중동아랍에서 반서방 분위기가 더 고착화되고 요 틈을 타서 우리가 친소련 국가들을 만들 수 있는 너무너무 졸라게 좋은 기회다. 땡큐다 씨바 해가지고 봐봐라 저거 저 영국 프랑스 쟤네들 보라고. 세상에 민간인 멀쩡한 사람들 그냥 총칼이 어디 있어. 그냥 자기들 그냥 뭐 망치나 뭐요 작대기 하나 들고서 댕기는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세상에 영국 프랑스가. 미국이 뭐라고 했게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야 빼 빨리 씨 빨리 빼. 나 씨
그냥 얘네 장난하나 진짜. 당시 미국이 뭐까지 하냐면 유엔에서 미국이 스스로 주도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영국 프랑스도 빨리 빼라. 유엔 결의안도 통과시켰어요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영국 프랑스면은 미국이 좀 편들어줘야 되는 나라들 아니에요? 당시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아야 됐습니다. 그죠? 이거 정리 좀 할게요. 그죠? 자, 공산주의 퍼지는 걸 막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친소련 국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가 똥을 쌌어요. 진짜 씹창났어. 중동아랍에서 안 그래도 반서방 이미지가 강한데 점점 분위기가 영국 프랑스가 중동아랍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같이 또 똥을 싸가지고 반서방 분위기가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친소련 국가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게 같은 거야 미국은. 짜증나는 거야 이게. 저짓을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니네가 원하는 수에즈 운하를 얻었을진 몰라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반서방 분위기 때문에 친소련 국가 생기는 이 분위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를 팬 거죠. 미국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영국과 프랑스가 방 안 빼면 나토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마무시했던 거지 진짜. 근데 지금 꼬라지 보면 어때요? 아, 고집을 존나 폈구나. 아, 방 빼라는데도 존나게 안 빼고 고집을 존나게 부리고 있었나 보다. 안 봐도 비디오지. 지금 저기까지 무슨 나토들까지 나오고 유엔에서 무슨 결의안까지 내고 뭐 그게 1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방 졸라게 안 빼고 개기던 거야 쟤네들도. 자, 요 시기에 이제 소련은 뭐라고 했느냐, 영국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해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한다면은 우리 소련은 이집트와 중동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겠다. 야, 타이밍을 뭐 기가 막히게 잡는 거야 씨발. 그냥 막 이게 바로 친소련 국가의 타이밍이다 이 개 같은 거. 뭐 이제 이런 거지. 요게 소련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던 거죠 사실. 자, 결국에는 이 2차 중동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졌어요. 이겼지만 졌다. 전쟁에서 이겼으나 이득이 없다. 이득이 없다. 요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집트는 진짜 이때 엄마무시한 게이드 그렇습니다. 나세르가. 국제정치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나세르의 이집트가 당시에 전쟁 개처발리고서 개털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득을 취한 거야.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덕분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 덕분에 일단 영국, 프랑스 빠지죠. 이스라엘도 빠졌어요. 그리고 소련은 더더욱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강대국 두 나라로부터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거다라는 게 강력하게 공인됩니다. 인감이야 거의. 인감, 이 정도면 인감이야. 그냥 수에즈 운하는 이제 이집트 거다가 빼박이 된 거예요. 저 시점부터 빼박이. 소련도 공인했고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이제 허투루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나세르. 나세르의 인지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 와, 나세르 저 사람은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길래 소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세상 우리 아랍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 아랍 민족의 쉐주 운하를 영국, 프랑스 같은 서방 세력들이 빼앗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랍 민족의 자존심을 나세르가 지켜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랍 민족주의가 또 전락에 막 유행을 하고 막 그래. 영국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방 국가들이 짜증나는 나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나세르가 영웅이 된 거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를 물리쳤잖아요. 물리친 건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랑 소련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가 소련 사람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우리 친해. 우리 소련 괜찮은 친구야. 소련 애들이 꼭 나쁜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중동아랍 사람들이 소련한테 직접적으로 막 그런 거는 경험이 별로 없지만 어찌되었든 소련도 확장을 하고 영토 확장을 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소련 쟤네들도 지금까지 뭐 우리가 크게 당한 건 없어도 함부로 친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2차 중동전쟁 이후에 나세르가 이제 그 소련이랑 더욱더 이제 가까워지고 또 나세르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소련이랑 또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소련의 이미지가 실제로 중동아랍에서 좀 괜찮아집니다. 요 시점부터 2차 중동전쟁 이후부터. 그러자마자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씨바 이거 영국, 프랑스 얘네가 이거 수에즈 운하 하나 때문에 연병 떨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여기 친소련 그냥 이 빨간색이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가면 X된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게 쫙 요 팔레스타인부터 알제리 막 이집트 뭐 이런 데로 내려가면 진짜 환장하는 거지 마.
이 시점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아랍 민족주의도 계속해서 유행을 같이 해요. 만약에 이 아랍 민족주의가 유행하는 거를 보고 미국이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은 나세르가 무슨 생각으로 저 아랍 민족주의 개드립을 까고 있는지 미국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얘 이 아랍 민족주의 팔아먹어서 아랍 전체에서 지 나세르가 인기 졸라 많아져서 단일된 통합된 아랍 국가 세우려고 한다 얘. 근데 문제가 뭐야? 그 아랍 국가가 만약에 이집트 크기가 아니라 막 졸라 막 이만해 막 무슨 북아프리카 전체랑 요 팔레스타인 여기까지도 막 다 막 졸라 커 진짜 막 엄청 커. 근데 걔네가 친소련이 됐어. 만약에 엄청나게 큰 아랍 연합국가 단일 국가가 친소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찔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그 수많은 석유와 에너지들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 시기가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를 만납니다. 당시 사우디는 나세르가 인기 많아지고 이 아랍 민족주의 드립치는 게 같았어요.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왕이 다스려야 돼. 왕이 계속 해먹어야 된단 말이야. 사우디는. 근데 자꾸 아랍 민족주의 드립을 치면서 뭐 하나의 통합된 막 이런 드립 치고 막 짜증나는 거지 솔직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이 타이밍에 미국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우디의 이슬람주의를 밀어줍니다. 이슬람주의가 뭐예요? 생활, 환경, 정서, 분위기, 마인드, 국가의 어떤 그 모든 부분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우디가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이거를 밀어줌으로써 아랍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중동아랍에서 저 이슬람주의 말고도 아랍 민족주의를 막기 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친미?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친미하세요, 친미. 이거를 퍼뜨릴 수도 있고 좋은 뭐 방식인데 그게 되겠냐고 지금. 당시 꼬라지가 반서방 분위기가 바글바글하다 그거로 되겠냐는 거야. 미국도 머리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지.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몰랐던 사람도 있기는 했었어요. 조지 W 부시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1960년대만 해도 50년대만 해도 알았는데 그때 미국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부터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걸 더욱더 강력하게 해라. 더욱더 강력하게 해라. 우리 미국이 밀어주겠다. 이 시점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무시하게 종교적인 국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원래는 옛날에도 보수적이었긴 했지만 지금보단 덜했어요. 오히려 2024년보다 1950년대의 사우디는 오히려 덜 종교적이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주의를 굉장히 뿜뿜 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지금 사우디라는 나라는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요 살만 있고 요 살만 실제 왕이 살만이죠. 이 양반 아들이 MBS 아니야. 요 양반 이 살만 이 왕의 아들이 MBS 아니야 지금.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가 지금 표방하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지켜주고 있다. 누가? 왕들이. 요거를 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뭐야? 사우디 수도는 리야드예요. 근데 메카와 메디나가 더 중요합니다. 이슬람 종교의 3대 성지가 있어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그 중에 2개가 사우디에 있어요. 이 2곳을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주고 관리하고 이러는 게 사우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지켜주는 그 이미지를 풍기면서 전 세계에 이제 좀 무슬림들을 상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좀.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세르가 아랍 민족주의. 자꾸 아랍 민족주의. 요거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사우디는. 자꾸 아랍 민족주의 드립치니까 인기도 졸라게 높아져. 나세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튼 이슬람주의를 표방을 더 강력하게 하기 시작했다 사우디가. 자 어쨌든 2차 중동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미국에 의해서 꼬랑지 내리고 나왔어요. 수에즈에서.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뭘 어때. 개판 났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붙어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반서방, 반이스라엘 정서가 뭐 거의 뭐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막 이빠이야 이빠이. 계속해서 요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소규모 유혈 사태 계속 끊이질 않고 도발도 계속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몇 년이고 뭐 10년이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똥을 쌉니다. 언제? 1967년 5월에 소련이 똥을 싸요. 소련의 개 헛발짓. 이집트한테 이런 정보를 줍니다. 야 이스라엘이 시리아 침공을 준비 중이다. 이런 정보를 소련이 이집트한테 줍니다. 시리아가 어디야? 여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시리아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시리아 침공을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침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튼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데 소련이 이집트한테 이스라엘이 시리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자마자 나세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 지도를 잘 보세요. 나세르는 믿었어. 나세르는 소련의 저 개뻥카를 뻥칸지 아닌지 정보력의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세르는 믿었어, 그 말을.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가 굉장히 많은 군대가 시리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위로 올라가야 시리아니까. 그때 우리는 요 이스라엘 남쪽을 조지자. 근데 조져서 우리가 뭘 이스라엘을 작살내자 이게 아니라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로 쳐들어가던 걸 빠꾸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빼자. 압박만 하자. 전면전까지는 가지 말자. 그리고 시리아를 우리 나세르가 지켰다. 시리아를 나세르 이집트가 지켜줬다. 생색낼 각을 보자.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를 또 퍼뜨리고 이 짓을 존나 이제 각도기를 돌려놓은 거야. 이제 이 나세르가 그놈의 아랍 민족주의를 막 계속 그냥 각을 막 미친듯이 막 이런 각도기를 재놨어, 나세르 형아가.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단 보냈어요. 군대를 요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제 이집트가 배치를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봤어. 자, 이스라엘이 봤어. 무슨 생각했어? 얘네 뭐야? 얘네 갑자기 왜 모여? 씨발. 얘네 또 이거 우리 선빵 칠라고 하나? 요새 왜 이래 이거? 아니 뭐야 이거? 그리고 요르단도 요쪽 서쪽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요쪽으로 요르단도 군대를 모으기 시작해요. 왜? 요르단도 이 말을 이집트를 통해서 들었어요. 소련의 개뻥카를 나세르의 이집트가 들었고 그거를 요르단이 들었어. 그러니까 호응을 한 거지, 호응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군대를 쳐들어간 건 아니고 집결을 한 거야, 집결을. 요르단도 집결을 이쪽에 한 거고 이제 나세르도 여기다 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야. 1차, 2차 중동전쟁을 겪었어. 그리고 이제 현재 1967년입니다, 지금.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씨발 되겠다. 이거 요르단이랑 이집트가 이번에 진짜 마음 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자, 그렇게 1967년 6월 5일 선빵 선빵에 장사 없거든요. 선빵에 장사 없거든. 일단은 아주 전략적인 어떤 그 공항이라던가 이런 데부터 선빵 필승이야. 선빵 필승. 일단 후달리니까 선빵 쳐야지, 어떡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전략적인 지역들을 이제 타격을 해요. 그렇게 3차 중동 전쟁이 67년 6월 5일에 시작됩니다. 야, 이렇게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소련의 뻥칸지 아니면 소련도 이렇게 믿은 건지 뭔지 몰라.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일단은 헛발질, 저거에 의해서 이제 3차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근데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6.1 전쟁. 왜 6.1이라고 하냐? 보시면은 1967년 6월 5일에 시작해서 10일에 끝나요. 6일 만에 끝나. 선빵 필승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내.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불러. 아주 깔끔하게 그냥 6일 만에 끝내요. 그렇게 3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집트가 제공권이 없어져요. 제공권이 뭐야? 제공권이 뭐예요? 하늘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중을 장악하는 그런 게 제공권인데 이거를 이제 다 잃어. 이집트 공군이 다 작살난 거예요. 이미 선빵으로 공군을 다 작살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군이 막 와. 육군도 같이 와. 그거 어떻게 막아? 그러면서 전투기 떴다 하면 육군은 그냥 빼야 되는 거야. 어딜 가, 어디를. 제공권 없으면 그냥 뒤지는 거야. 자,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 110km 앞까지 진격합니다. 110km. 제가 한번 봤어요. 카이로가 여기 있잖아요. 수도가 카이로죠. 여기서 110km 앞까지 진격을 했대요. 내가 재봤다? 110km가 어디지 하고 재봤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요 수에즈까지 간 거예요. 요자까지, 요 수에즈 운하 있는 여기까지 간 거야, 다 그냥. 시나이 반도까지 간 거죠, 그냥. 끝에까지. 그리고 당시 우리의 그 아랍 민족주의의 나세르 아저씨가 이집트 군대 절반을 싹 다 예멘에 보내놨었어.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랑 정부군이랑 싸우는 나라가 예멘이죠. 그 예멘에 보내놨었어요. 원래는 예멘이 북예멘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국이 있었는데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저 북예멘 왕국을 무너뜨려. 그리고 공화국 이제 민족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지고 있었어요. 북예멘의 왕이랑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싸우고 있었어. 그때 이 아랍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해 주려고 나세르가 이제 군대를 보내준 거지. 그리고 사우디는 야, 왕이 더 중요해. 아랍 민족주의
왕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사우디는 또 북예멘 왕 지원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우느라 아랍 민족주의의 군대를 이빠이 보내놓은 거야 이집트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을. 그리고 한편 이집트 말고 이제 요르단, 여기에 이제 군대 배치 모아놨다는 요르단도 별로 전쟁을 크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요르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러 올라가면 이집트가 남쪽에서 올라오겠지, 그때 간을 보다가 개입하자. 좀 대략 이런 거였던 거야. 대략적으로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야?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이고 지랄이고 제공권 다 작살내놨고, 근데 무슨 이 상황에서 요르단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들어가요. 근데 요르단 내부의 여론이 뭐였냐? 왜 겁쟁이가 됐냐? 왜 겁쟁이처럼 뭐 하는 거냐? 우리의 나쉐르의 나라 이집트가 개처발리고 있으면 우리 요르단이라도 들어가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요르단 내부 국민 여론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요르단 정부도 이제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야. 근데 이때 나세르가 찌라시를 뿌려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괴멸시키고 있다라는 뻥카 찌라시를 쫙 요르단에 뿌려. 이런 뻥카를 뿌려 요르단에다가. 그러자마자 요르단 민심이 어땠겠어. 지금이 기회다. 이스라엘을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할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르단 인구 전체가 뭘 했어? 요르단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그럼 무슨 생각했겠어 그 사람들이? 뻔할 뻔짜지 뭐.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요르단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3차 중동 전쟁에. 그리고 개처발려요. 요르단이 개처발려 그냥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후퇴해요. 시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아까 소련이 말한 그 가짜 정보의 장본인이죠. 이스라엘이 시리아 침공을 준비 중이다. 근데 막상 시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정보를 들어도 지금 이집트 털렸지, 요르단 터졌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려고 개입을 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선빵 안 쳤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시리아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사해야. 이스라엘 보면은 호수가 여기도 있죠. 여기는 못 먹는 물이에요. 사해야 사해. 소금물 졸라 짠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수자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와 관련해가지고 시리아랑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 갈등 중에, 지금 여기 영토가 보면 불안정해요 되게. 이 갈릴리 호수와 관련해가지고 그 갈등하던 게 많았어 옛날부터 시리아랑. 만약에 근데 이 시리아가 이 갈릴리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라던가 강이라던가, 그리고 이 호수에도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식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시리아 한번 조져야 된다 싶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얼마나 좋아. 얘 조져놨어. 이집트 조져놨어. 요르단 깨갱이야? 남은 게 시리아야. 어차피 시리아랑 1대1 맞다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말이야. 안 그래도 수자원 때문에 지금 간당간당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지자 이 말이야. 그래서 조져요. 가만히 있던 시리아까지. 이 기회에 골란고원을 먹자. 골란고원이 어디냐? 여기야. 요 갈릴리 호수 있으면은 여기 있죠. 여기. 요 위쪽에 이런 고원들 있죠. 요 위에 막 헤르몬산도 있고 막 고원이 많아.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 위에 이 고원 지역을 그냥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먹어두면은 시리아라던가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던가 얘네들이 갈릴리 호수를 상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조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할 때 고지를 점령해 놓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도 전체 쓰는 물의 3분의 1이 갈릴리 호수 물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계속해서 부족해왔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 담수화를 한다고 해도 뭐 100%예요 그게. 이런 담수가 있으면은 좋은 거죠. 일단 확보를 해두면. 자, 어쨌든 이 고원을 먹어두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도 조집니다 그렇게 3차 중동전쟁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했던 6일 만에 이제 끝나요. 골란고원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은 3차 중동전쟁은 소련의 뻥카. 자, 이집트와 요르단에 어쨌든 시리아를 칠 거라고 믿었으니까 시리아를 쳤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군사적으로 조금 움직여 놓자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문을 모른 척 뭐야 얘네가 왜 갑자기 우리를 조질라 그래 하면서 이집트 선빵 갈겼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한테 개박살 났고, 시리아는 가만히 있었으나 시리아 조져가지고 골란
골란 구원을 얻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이 많았던 그런 전쟁이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현재 하마스가 있는 요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여기가 이집트령이었어요. 이집트 영토. 저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확보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이 확보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이 서쪽 동쪽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워낙에 각 종교별 성지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이렇게 쪼개가지고 관할이 되어 있었어. 요르단이 서안지구, 서안지구 있죠? 요렇게 서안지구가 근데 생긴 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들어가요.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 어디서 들어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반으로 썰어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은 이제 그 서안지군 요르단이 이제 관할하는 이제 그런 거였던 거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동예루살렘까지도 얻어요. 그리고 시리아한테는 골란고원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그리고 시나이 반도. 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끝내가지고 요거를 다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이득인 거죠. 그리고 시나이 반도는 지하자원이 많아요. 자, 이 시점으로 요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나세르가 인기가 개털됩니다. 중동아랍의 아랍민족주의 영웅, 아랍인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나세르가 인기가 확 식어요. 유행이사 그러더라. 그러면서 점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밀던 이슬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중동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67년이라고 했어요. 3차 중동전쟁이. 그죠? 원래 중동아랍 전역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주의가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직후였던 1940, 50년대만 해도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강력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강력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미 반서방 감정. 일단은 반미 반서방 감정이 어마무시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랍민족주의가 퍼져요. 이거를 막으려고 이슬람주의를 밀어줬습니다. 근데 이슬람주의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밀어줬다고 해서 무조건 퍼진 게 아니야. 사실은. 밀어줬지만 유행은 안 했어. 왜? 나세르 인기가 많았거든. 나세르 아랍민족주의 세트죠. 세트. 근데 3차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세르와 아랍민족주의가 끝나요. 인기가 식어. 자, 근데 여기서 이슬람주의에 관심이 많아져. 사람들. 자, 왜 자꾸 우리는 계속 처발리지?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반서방 세력한테 괴롭힘을 계속 당해야 되지? 우리가 신을 몰라 뵙고 제대로 몰라 뵙고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아주 그 세상 것들과 어울리면서 너무 개판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 나라 꼴이 개판 난 것도 우리가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반미 반서방과 이슬람 종교주의가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현재죠. 현재 1960년대 후반부터 이게 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방 국가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사우디라던가 아주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간에 자 3차 중동전쟁까지 끝나니까요. 이거 좀 아니다. 진짜로 큰일이다 이거. 이거 이제 우리 중동아랍 국가도 어떡하냐. 아랍 국가 8개국이 만나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알제리, 쿠웨이트, 수단 이렇게 8개 국가가 만납니다. 하트룸 회의라고 해요. 자, 여기서 3노, 3가지 노를 만듭니다. 3가지 노. 첫 번째, 이스라엘과 평화는 없다. 두 번째, 협상은 없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일단은 당시 저 8개의 아랍 주요 국가가 이스라엘과의 화해 모드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세르가 요 오른쪽이 나세르인데요. 1970년에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던 사다트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됩니다. 나세르의 오른팔이었어요. 나세르의 오른팔. 이 사다트가 이제 이집트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다트는 나세르랑 완전 다른 스탠스야.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거가 됐다. 시나이 반도가 뭐다? 요거다. 요게 시나이 반도다. 여기가 이스라엘 거가 됐었다. 그래서 사다트 아저씨가 우리 이집트 니네도 이제 후달리고 힘들지 무섭지? 사방이 적이야 니네 중동아랍 수많은 국가들. 지금이라도 시나이 반도 우리 이집트한테 돌려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평화적인 협정도 이스라엘 너네와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이랑 사이
시나이 들어오도 우리 이집트는 니네 안 건들겠다. 이런 얘기를 사다트 아저씨가 해요. 그러자마자 중동아랍 국가들 다른 국가들과 이집트 내부에서조차 이 새끼 미쳤나 이거. 당시 분위기상 저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큰일 날 분위기였어요. 중동아랍에서. 근데 사다트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중동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사다트 아저씨의 이 말을 쌩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케이 쌩까는 거 오케이. 사다트 아저씨가 소련한테 굉장히 많은 경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착실하게 이집트 군대를 개혁합니다. 계속해서 훈련 제대로 시키고 이제. 왜? 이 양반도 시나이 반도라는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한테 무슨 뭐 화해 모드 드립도 치고 막 그런 거지.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뒷구녕에서는 또 이제 저 군대 오지게 준비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이집트는 욤키푸르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욤키푸르가 뭐냐? 유대교의 명절 같은 거야. 명절이라기보다도 뭐 어떤 날이야, 날. 그 종교의 날이야. 종교에서 중요한 날. 유대교에서 속죄의 날이야. 속죄의 날. 이 욤키푸르는요. 유대인이라면은 이 욤키푸르에는 단식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정말 속죄만 해라 이 말이야. 속죄만. 이게 그리고 욤키푸르가 히브리격을 써. 히브리격.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는 날이야.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 9월에서 10월에서 이제 랜덤하게 나와요. 그 히브리격에 따라서. 근데 1973년 10월 6일이 욤키푸르였어요. 73년도에는. 73년에 욤키푸르는 10월 6일이었다. 사다트 아제는 이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정했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선방을 칩니다. 10월 7일이 욤키푸르였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정한 거야. 저 욤키푸르에는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가만히 있고 집안에만 있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에 그때가 욤키푸르였거든. 그날 이제 선방을 친 거야 하마스가. 자, 아무튼 이집트는 73년도에 욤키푸르는 10월 6일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다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유대교 믿는 야구 선수들도 욤키푸르 날이면은 경기 안 나온대요. 아무리 중요한 결승이고 지랄이고 간에 안 나간대요.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 욤키푸르면 메이저리그의 유대인 야구 선수들조차도 경기가 있으면 안 나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휴가를 많이 가 있었겠죠? 자, 이날 사다트가 이집트 군대를 몰고 남쪽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이 당시에는 시나이 반도 이집트 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있었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 틈을 타서 시리아도 골란 고원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면서 시리아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전개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시리아는 또 이스라엘 군에게 개박살났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골란고원을 되찾지 못해요. 또 처발립니다. 근데 과거와 달라. 이집트 군대는 진짜 사다트 아저씨가 소련제 무기들도 많이 받았고 소련한테 받은 대공 미사일 그리고 소련한테 받은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과 전차들이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때 대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너무 이스라엘이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왜? 아니 예전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2차 중동전쟁 기억나세요? 아까 설명했던 거? 수에즈운하 되찾으려고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스라엘이 같이 가던 이 2차 중동전쟁. 요때는 미국이 야 수에즈운하도 다시 돌려주고 빼 빨리 방 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또 왜 이스라엘을 지원했을까요? 당시에는 중동아랍의 수많은 국가들이 친소련 국가가 되어버릴까봐 겁이 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한테도 방 빼라고 했던 건데 4차 중동전쟁 때는 73년도잖아요.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냥 중동아랍의 사실상 그 유일무이한 반서방 정서가 없는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아예 사라지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보면은 10월 6일에서 25일까지거든요. 전쟁이. 73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인데 한 13일까지 계속 밀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10월 14일에 드디어 시나이 반도 전투에서 이집트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포위까지 하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시리아랑은 전쟁 난 김에 여기 보면은 다마스커스라는 수도 있죠. 여기 골란고원에서 가까워요. 골란고원에 있다고 표현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마스쿠스까지 갔어.
여기까지 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아예. 시리아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때. 자,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은 뭐다? 미국의 생각은 뭐야?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안 돼. 그렇다고 반서방 반미 정서가 너무 세져도 안 돼. 친소련도 막아야 돼. 이런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 넘게 시리아로 들어가고 선 넘게 이집트로 들어갈 때 미국이 야 빼. 빼. 요런 전쟁. 요런 식으로 좀 또 겐세이를 넣고. 좀 요런 게 또 있었다. 미국은 당시에 이집트 사다트 봐라. 너네 이집트는 이 4차 중동 전쟁 때 진짜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미국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선 넘지 못하게 막아서 너희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집트 니네가 친미 국가가 되라라고 회유를 하고 싶었어요. 미국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실제로 회유가 됩니다. 회유가 돼요. 나중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줘요. 그냥 이집트한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의 압력 때문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한테 미국의 경제 원조도 시작합니다. 이렇게 4차 중동 전쟁도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중동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1973년 10월 25일에 끝났어요. 이때 끝났어. 10월 25일에 끝나니까 같은 거야. 굉장히 수많은 중동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같은 거야. 당시 중동 아랍 국가들 보면은 친미 국가도 꽤 있었어요. 이란도 친미 국가죠. 이란. 지금은 그렇게 반미 국가일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란 사람이야. 이란 사람. 이 양반이 이란 사람인데 친미 국가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란이 친미 국가였거든. 그래 팔라비 왕조일 때가 있었어. 근데 사우디도 빡친 거야. 사우디도. 이란이랑 사우디도 친미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도 빡치는 거야. 왜?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뻐도 이스라엘한테는 군사까지 대놓고 보내주고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뭐 개차반이고 뭐야 이거. 그리고 사우디랑 이란이 친미를 표방하고 있어도 국제정치적으로 내부의 국민들의 여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놓고 친미 국가를 이제 표방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우디랑 이란도.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겐세이를 넣기는 넣어야겠다. 잠가라 밸브로. 자, 그렇게 1973년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까지 껴서 다 같이 석유를 감산, 잠가라 밸브를 합니다. 적게 생산하고 석유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게 바로 1차 오일 쇼크입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타이밍을 보면은 4차 중동 전쟁 그 시즌이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이 이 1차 오일 쇼크를 겪으니까 미국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멀쩡하게 운영되던 주유소가 문을 닫고 미국 내부에서도 너무너무 쇼킹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뭔 꼬라지인지 모르겠고. 이때부터 미국이 1차 오일 쇼크를 겪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중동아랍의 친소련 정부는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일단은 강력한 친미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한다야. 개입해서 갈아치워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중동아랍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개입도 우리가 서슴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계기성이 있는 거죠. 계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이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까지 오면서 이미 중동아랍은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반서방, 반미, 반이스라엘 분노, 적개심,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세르 퇴계라고 나서 이제 아랍민족주의 끝나고 이슬람주의가 믹스됐다. 반서방 플러스 이슬람주의. 요 두 개가 믹스된 게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 반서방 정서와 이슬람 정서가 강력하게 퍼질 즈음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호메이니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이런 맥락이 있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민 정서와 국민의 여론을 봤을 때 더욱더 보수적이고 더욱더 종교주의적이고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율법이라던가 이런 걸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국민들이 사우디 왕들을 신뢰하지 않고 수호자로 여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도 친미적인 어떤 국제정치적인 노선은 지키되 한편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중동아랍이라던가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보기에도 메카와 메디나라는 그 중동아랍의 이슬람 성지를 지키는 국가로서 강력한 중동아랍의 그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도. 그러면서 1970년대와 80년대는 중동아랍 국가들의 보수성 그리고 이슬람주의에 아주
아주 강력한 그 퍼지는 시기, 그리고 무장단체도 많아지고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게 많아지는 시기예요.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야. 그리고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간보단 미국은 이제 1990년대부터는 소련도 이제 다 갈 때까지 갔고, 이제 러시아 연방공화국 생기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 초패권 국가는 누가 뭐래도 미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부시죠. 적극적으로 이제 중동아랍에 개입해야겠다. 적극적으로. 소련도 이제 끝났다. 이제 소련도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중동아랍에 개입해서 석유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냥 조져. 그냥 대포가 뭐 전투기 날리고 그냥 조져.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아버지 부시부터 시작해서 아들 부시까지 굉장히 많은 중동아랍에 개입을 해요, 미국이. 그리고 2010년에는 빼고 싶어도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욕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먹는데도 어거지로 발을 빼요. 21년 8월에 중동아랍은 현재까지도 반미 정서가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 헤쳐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멸했다고 칩시다. 또 다른 하마스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무장단체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올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서적인 그 문제, 서로의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너무 난감해요. 이건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난감해하는 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아랍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타이밍에 눈치 존나게 없는 새끼, 이슬람이 문제다 이 지랄만 떨고 앉아있고 정신 나가서 일하라고. 나가서 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해 지금. 단순하게 무슨 이슬람이라는 종교만 가지고 지금 얘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주제는 1차에서 4차 중동전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 그리고 하마스 뿐만 아니라 이 중동아랍 내부에 있는 복수심과 그 엄청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아랍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싶은데도 내가 보기에 지금 이 복잡한 중동아랍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복잡한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저라고 뭐 정답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복잡한 걸 알고라도 있어야 되거든. 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진짜로. 이 복잡한 거를 알고 있으면 함부로 정답 못 내립니다. 절대로. 알면 할수록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 일이거든요. 진짜로. 겸손해져야 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답 내리기가 더 힘들어. 책 한 권 읽고서 정답 내리는 것들 진짜 어디서 그 나불거리고 있어. 저는 오늘 핵심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동아랍의 미래 참 안타까운데요. 애지간하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향후 50년 넘게 가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너무나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갱가 탁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우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